여기가 R이죠, 그죠? 아까 1,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맡겨놨더니, 그죠? 이것도 R이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잘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문하 오셨어요? 자격증 따러 오셨어요? 학문하 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년에 이제 만약에 붙으셔서 중개업을 하시다가 의뢰인이 와서, 저당상수가 뭐예요? 뭐 그렇게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10월달까지만 참으시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강의력을 좀 많이 좀 높이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학문을 하다 보니까 학회 같은 데 가게 되면 교수들끼리 싸우거든요. 그죠? 막 싸우고 막 하는데, 왜 싸우는지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그냥니까 이 학문을 높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질적인 걸 높이거든요. 그래서 잠이 안 와요. 새벽 2시에도, 그죠? 2일로, 그죠? 하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그렇고, 그 승부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몸이 좀 적은 게, 막 새벽 2시 막 1시 막 깨요. 깨가지고 막 이거 또 연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아까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스킬을 본다면, 그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1호는 그냥이요, 일시불 해요. 매년 1호씩은요, 연금. 매년은 내가, 현재 하면 현가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다 PPT에서 옮겨놨어요. 따라서 내용이 거의 같아요. 다 틀린 거 없어요. 어떤 분은 또 왜 내용 틀린 거 어디다 좀 놔주셨는데, 예전에 제가 프린트 한번 나눠준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가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배우실 게 뭐냐면, 갈게요. 다음 배우실 내용은, 자, 여기에요. 여기인데, 자, 일단 페이지로는 어디로 가시냐. 페이지로 가셔서 교재로 가시면은 아마 281페이지를 펴시면 돼요. 281페이지 가시면 현금 수지의 측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네. 찾으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취득을 해요. 취득을 해서 운영하고 처분하죠. 그럼 내가 취득을 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다 이제 보겠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총 투자액을 투자했어요. 오늘 배운 거 딱 싹 나와요. 그럼 20억 갖고 투자했어요. 그러면 내 돈만 갖고 투자해요? 돈을 빌리죠. 그러면 지분이라는 거 10억. 지분은 그냥이야 지 거야. 지분 투자액은 자기가 투자하는 금액이고, 저당은 남한테 빌린 금액이거든요. 10억이 빌린 금액이어서 저당 대부액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취득,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저번에 조세에서 취득 보유 처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똑같이 취득하고 운영하고 처분해요. 자, 그럼 운영할 때 그냥니까 임대료가 들어옵니까? 매달 받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소득이득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캐시프로,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거예요. 처분은 이제 자본이득이라는 건데, 이런 겁니다. 그럼 내가 임대사업하면 그냥요, 임대료 받아요. 한 번 받아요? 매년 받아요. 매년 받고, 우리가 이 처분은 양도차익을 딱 한 번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월급인데 나중에 퇴직금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현금 수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집에 와서 임대 단위수를 봐요. 임대 단위수를 봐서 이렇게 채워놓습니다. 여기를 채워놔서 25칸에 대한 임대 단위수가 있다. 곱하기 임대료가 100원이면 2,500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따라서 가능 총소득, 여기 보시면 가능 조소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많이 여쭤보시는데 임대료가 나오고요, 단위수가 나오고, 따라서 면적이 나올 수도 있다. 면적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면적을 또 곱해서 구할 수도 있다. 제곱미터라고 구하고. 자, 그럼 가능 총이라고도 하고, 조라는 것은 아직, 자, 임대 다 됐으니까 예상을 하는 겁니까? 잠재있고요. 공실이 안 되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 있고, 불량부채는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한 손실액이에요. 그래서 대선충당금, 또는 우리가 요거를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라고 얘기해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타 소득은 뭐냐면, 따라서 임대료 외 수익, 임대료 외에 주차비 같은 거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영업외 수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영업외 수익이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제 공제 순서가, 자, 이 유효 총수익이 실질적으로 받는 거고, 경비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경비를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순이라는 게 나옵니다. 순영수익이 나오고, 그냥이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이 부채 서비스액이, 아까 원리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건 원리금은 뭐하고 뭐를 더하는 거예요? 원금하고 이자 더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후가 되나요? 아직은 세전이 되나요? 영업 소득세를 빼죠. 그럼 세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기출문제나 문제집 풀 때 여기가 가로쳐서 나왔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가 얘가 가로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B가 여기고요. 여기가 C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걸 외우세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따라서 가공기. 가공기는 쓰레기를 압축시키는 기계인데 유영순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다? 유영순.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지금 따보세요. 가공기. 그럼 여기는 그냥 이게 나쁜 게 이게 보여요. 그죠? 찾았죠? 그죠? PPT가 장점은 있는데 이게 보여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래도 보여요. 이래도 보여요. 아, 미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 트렌드가 이건데 이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내가 적고 이렇게 딱 뭐야 몰랐거든요. 근데 뭐야 가는 두둑이요. 아시겠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가공기, 따라서 유영순이잖아요. 유호 찍고 유가 앞에 있는 거 찍고요. 유영순이죠. 여기에 가유순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해봤어요. 근데 단순하게 가세요. 따라서 가공기 유영순 그냥 가세요. 가공기 유영순이라고. 그래서 가공기 용순인데 얘가 탈세를 해서 누가 국세청에 전환을 해갖고 얘가 세금을 부과해요. 부세했더니 다시 영세해져요. 그래서 부세 영세. 근데 빼는 게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경비부터 내고 빚 갚고 세금 내죠. 따라서 비비세. 자, 따라서 비비세. 비비면 내 살이 빠지죠. 이거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랑도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랑 같이 낼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짚어보십시오. 만약에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이죠. 10원 빼면은 80원이고 10원 빼면은 70원이죠. 밑에 게 커요? 위에 게 커요? 큽니다. 그죠? 근데 영업경비는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위에 게 큰데 그냥요 돈을 안 빌릴 수도 있어요. 전에 자기 자본으로 갈 수 있죠. 그런가? 그러면 얘랑 같을 수 있다는 거 이따 풀어보고요. 자, 이거 어떻게 돼요? 적자면 세금 안 내도 되죠. 그럼 세전이 항상 크다, 세후가 같을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거 빼면 얘인데, 이거에서 이거 빼면 이거 되고, 이거 더하면 또 여기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총순전으로 가요. 그래서 총순전후. 그래서 소득은 이제 총소득, 순소득, 세전, 세후가 있어요. 또는 따지 조순전후. 조순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주셔도 좋아요. 자, 그러면은 천천히 처음 하신 분들 위해서 281페이지 맨 밑에 가능총소득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가능총소득은 매년 예상 단위당 임대료에다가 가능 단위수를 곱했죠. 채워졌나요? 아직 잠재적인 거예요. 100% 가정을 하는 거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그냥이에요. 공실이 될 수도 있어요. 불량부채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죠. 그래서 가능히 한 5%를 보는 게 전반적이고요. 기차소득은 그냥이에요. 임대료 외수익이에요. 그럼 주차비 수익 같은 거 받을 수 있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유효는, 자, 이게 이제 저자분이 조금 욕심을 내신 건데, 경비는 반드시 들어가죠. 그 유효는 순소득 비해서 반드시 크죠. 근데, 자, 보세요. 18. 자, 여러분들 경비가 안 나가나요? 반드시 나가나요? 그래서 얘가 반드시 위에 게 크거든요. 근데 주의할 게 아직 시험에 안 나오는데, 자, 여기 위에는 그냥입니까? 기타 소득이 있습니까? 그럼 더해서 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드시 위에 게 클까요? 밑에 게가 클 수도 있을까요? 밑에 게 클 수도 있어요. 지금 1, 2번 보고 있나? 그럼 만약에 기타 소득이 크다는 건 그다음이니까 소득이 더 많습니까? 많으니까 밑에 있는 게 더 클 수도 있죠? 근데 나는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그죠? 근데 굉장히 조용한데, 다시 갈게요. 다 뺐지? 그냥이야, 여기 더하기가 있어. 기타 소득이 대박 날 수도 있잖아. 그럼 밑에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욕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따라서 영업경비. 포함되는 거와 불포함 항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럼 여쭤볼게요. 18. 공실은 그냥입니까? 영업경비 전에 미리 빼줬습니까? 빼줬으니까 안 빼도 되잖아요. 지금 뭔지 알아요?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건 그냥요, 요거 다음에 나중에 빼줄 거예요. 또 포함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건물의 감가. 건물의 감가는
캐시프로 지금 나간 비용입니까? 장부상입니까?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감가상각비고. 소득세도 나중에 빼줄 거죠. 소득세나 영업소득세. 여러분들 취득은 취득할 때 내죠.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취득세도. 그 다음에 법인세는 법인, 개인은 소득세. 자본적 지출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우리가 건물을 증축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럼 그냥입니까? 가치가 올라갑니까? 가치의 증감, 증축, 교체는 자본적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업무비 같은 거는 넣으면 되지 않죠? 자,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법인이면 어떤 이슈화 됐다는 게 법인카드가 있잖아요. 그거 함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임대사업 하는 데만 써야지 마트 가고 고기 사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개인적인 업무비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박스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자의 급여도 안 들어가요. 소유자의 급여도 자기가 막 급여를 갖다가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적게 내니까 종업원의 급여만 들어간다. 그럼 들어가는 거는 유지관리비, 재산세도 들어가죠. 수익자 부담금, 화재보험료 소멸성이니까 수수료 광고비 들어가는데 포함되지 않는 거 위주로 가세요. 그래서 앞자만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따라서 공부 감소. 여러분들이 10월 말일날, 토요일날 시험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공부량이 감소해야 돼요? 증가해야 돼요? 공부가 감소하면 된다? 포함 안 된다? 포함 안 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순소득은 유효에서 영업경을 뺀 거고 7번에다가 발표 쳐보세요. 부채 서비스액은 저당 지불액으로 나올 수 있어요. 원리금이나 상환액, 원금 이자인데 다 똑같은 얘기고요. 원리금 상환은 원금 플러스 이자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세전현금 수지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만약에 100원에서요. 자,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했대요. 돈을 빌렸나요? 안 빌렸나요? 그러면 빵원이죠. 그러면 얘가 큽니까? 순소득과 세전이 같을 수도 있습니까? 동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 다음에 세후도 마찬가지예요. 적자가 나면 세금이 있어요? 세금이 없어요? 없으면 세전과 세후가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박스가 제가 다 떠들어댄 거고, 맨 밑에 가시면 영업소득세라는 계산 방식 있죠. 요거 좀 해볼게요. 오른쪽 보시면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있고 세금을 공제하는 대상이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순대이가 요 네 가지가 이제 우리가 순서도로 시작하는 게 시험에 거의 나와요. 대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우리 순위감이라고 빼라는데 대체도 솔직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넘겨보세요. 처음이니까 조심스럽게 한번 가볼게요. 넘기셨어요? 그러면 1번 영업소득세는 순서도로 계산할 수도 있고 세전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럼 대체 충당금은 뭐냐면, 자, 일단 가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연말정산 같은 걸 하면 영수증 처리 같은 건 그럽니까? 공제 받습니까? 그래야지만 세금을 덜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과세에서 빼준다는 거예요. 근데 세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더해준다는 거죠. 그래, 좀 어렵게 나온 게, 자, 우리가 아직은 시험 문제가 안 나왔는데 따라서 대체 충당금, 이번에 대체 충당금 찾으셨어요? 자, 이게 뭐냐면 들어보시면요, 대체 충당금은 이 저자분이 좌측에 용어라는 걸 넣어놨어요. 용어 좌측에 284페이지의 용어에 대체 충당금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임대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월세 받거나 이런 원룸 같은 거나 이런 게 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에어컨을 바꿔줍니까? 그럼 영업경비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따라서 대체 충당금. 에어컨이나 주방기구를 교체하려면 돈이 들어가죠? 이걸 영업경비에서 우리가 뺐는데 이게 자본비 지출로 들어가요. 자, 유리창이 깨진 거는 그냥 우리가 영업비 지출로 수선비인데, 자, 얘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에어컨이라는 걸 갈아주면 그럽니까? 이 가치가 높아집니까? 그럼 이거는 가세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쭤볼게요. 월세를 조금 받아요? 더 받아요? 그럼 10만원에서 20만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 과세된다. 영업경비에 뺐던 걸 다시 더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대체 충당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영업경비 항목에서 자본부 지출로 세공제가 된다, 세공제가 안 된다. 안 돼서 과세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자, 10판 보세요. 아까 감가상각액은 우리가 회계상이니까 실제로 나가는 캐시가 아니죠. 그런데, 자, 이렇게 보세요.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는 정부 입장에서는, 자,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는 공제를 해줄까요? 세공제를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게 한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공제를 해줍니까? 공제를 해줄 수 있잖아요.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따라서 영업소득세. 그 영업에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라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가치를 높이면 그냥요, 공제를 안 해줘요. 안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불가능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은 빼주겠다는 거죠. 감가는 그냥요, 없어지는 거예요. 공제해주겠다는 얘기죠. 맞나요? 자, 여러분들, 원금과 이자에서, 이자는 내가 먹는 거예요? 은행이 먹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내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건 공제를 해주겠고, 원금 상환분이라는 것은, 자, 들어보십시오. 원금 상환분은 내가 1억을 빌렸는데, 8천이 돈을 빌린 돈이고, 지분이 2천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1억 투자했죠. 그다음에 원금을 상환한다. 그럼 연금을 상환한다는 건 없어집니까? 내 지분으로 갑니까? 그럼 가치를 올린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요거는 더해주고 요건 빼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학계론에서는 두 개 다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하나만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정부 입장에서 공제된다는 게 굉장히 건방지잖아요. 따라서 감히 법도 없이 세 공제가 가능하다니. 따라서 감히만 뺀다. 그래서 지금 3번이 있어요. 3번. 원금 상환분은 실질적 가치를 올리죠. 세금에서 공제된다, 공제되지 않고. 4번, 이자는 세금에서 공제를 하죠. 그래서 감가상각액은 세금에서 공제를 해서 영업소득세 계산세 감가, 거분의 감가를 알아야 된다는 게 나왔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전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전 페이지 가시면 박스에 자, 따라주세요. 순대이감. 순대를 빼줘요. 이감을 빼줘요. 감. 그래서 오늘 자, 따라주세요. 순대감이 집에 가면서 순대를 사가세요. 세 자녀분이 있는데 한 사람이 계속 처먹어요. 네가 순대를 다 처먹다니 감히. 그럼 순대를 뺍니까? 이감을 뺍니까? 따라서 세대 원감. 그럼 세대 원감에 빼주는 거는 감가만 빼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 원감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죠? 여기와 여기 차이점은 자, 아까 따라해보세요.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죠. 그래서 이건 이자를 빼줬으니까 또 빼주면 안 되고 원금 빼준 거니까 다시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대이감하고 세대원감인데 순대이감 쪽으로 가세요. 따라서 순대이감. 그럼 순대를 빼줘요? 가미를 빼줘요? 가미를 빼준다. 그렇게 가지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넘겨보세요. 넘겨주면은 매각 현금 흐름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내가 20억을 투자해서 그게 지분이 10억이 들어갔다면 자, 10억이라는 것은 따라서 처분 시 들어온다. 매각할 때 들어온다는 거죠. 지분이 복귀하는 게. 그래서 매각 현금입니다. 매각 현금흐름. 그럼 20억에 사서 20억으로 팔았으니까 이걸 따라서 매도 가격. 총 매각 대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칠판. 그냥요, 경비부터 내야 돼요. 매도 경비가 나가잖아요. 그럼 어떤 게 뜨죠? 순. 부채를 갚아야 되죠? 자, 이건 뭐냐면, 자, 원금을 상환했어요. 10억에서 5억을. 그럼 아직 상환했어요? 이건 아직 상환 안 했어요. 안 한 잔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전이 되고 세금을 빼니까 세후가 되죠. 자본이득세가 옆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양도소득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일단 중요한 거는, 자, 따라서 경비부터 낸다. 빚 갚는다. 세금 내죠. 그래서 앞자만 닦게요. 따라서 매매 순미. 따라서 세자세. 자, 따라서 매매 순미 세자세. 자, 여기 가로수가 나왔거든요. 자, 그럼 얘기해 볼게요. 자, 따라서 매매. 그럼 매 다음에 매가 나와야 되죠? 따라서 순미. 미가 뭐예요? 미상환 저당장금. 따라서 세자세. 자가 뭐였죠? 자본이득세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칠판을 보시면요. 만약에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이고
10원 빼면은 80원이고 10원 빼면 70원인데 위에 게 큰데요. 경비는 위에 게 반드시 큽니다. 경비가 있으니까. 근데 잔금이 남아요?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얘가 같을 수 있고요. 양도 차이가 안 나면 얘와 얘가 같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문제 풀어봅니다. 자, 우리 프린트 5번 문제 스타트. 자, 들어갈게요. 자, 따라서 가공기 유용순. 그 유효부터 나와야 돼요? 가가 먼저 나와야 돼요. 가에서 공시불량에 대한 충당을 차감하고 기타 더한 게 유효죠? 그럼 가하고 유효하고 바뀌었다는 거죠. 동감하십니까? 그 다음에 자, 2번.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여기 임대료가 여기 따라서 불량부채. 칠판. 이 공실 및 불량부채는요, 영업경비 전에 그냥 있어요? 미리 빼줬어요. 그럼 또 포함시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불포함해서 순서대로 산정하고요. 전액 자기 자본을 투자했으면 그냥입니까? 빚이 없습니까? 없어요? 칠판. 그럼 100원에서 영업 빼면 100원이죠. 그럼 얘가 더 순소득이 큽니까? 순소득과 세전이 같을 겁니까? 같을 것이죠. 맞아요? 자, 1년간 순소득이 적자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됩니까? 그러면 세전이 커요? 세전과 세후가 같을 것이다? 같을 것이다는 거죠. 화이팅! 칠판. 아까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죠? 그럼 순소득 산정 때 재산세는 차감해서 구해야 돼요. 그런가요? 근데 아까 영업소득세는 영업경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얘는 차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몇 번이 정답이에요? 5번.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출문제, 계산문제다가 배표를 한번 쳐보세요. 이거 이제 해드리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PPT 해놨으니까 285에 예제 문제 하나가 나와 있나요? 이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풀라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읽어보세요. 자, 지금 다음 임대주택 1년간 운영을 시작하는 사유다. 다음 틀린 것은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세후현금수를 찾아고 이렇게 똑같은 문제인데요. 자, 우리 계산기를 들어보세요. 호당 얼마죠, 호당? 600인가요? 600 치세요. 치시고. 곱하기 단위수가 얼마예요? 간 호수가 45. 이게 면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곱하기 40을 눌러보세요. 그럼 2억 4천이 나오나요? 요거 이 가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계산기 두들기 방법이 칠판을 보시면, 자, 갑니다. 공실률이 몇 퍼센트죠? 그럼 가능 총소득의 10%를 빼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 10%니까 2,400이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마이너스 10%를 누르면 얘가 나오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마이너스 10%를 눌러보세요. 마이너스 10%. 누르셨어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자, 그냥니까 지가 알아서 계산을 합니까? 2,400을 계산한다는 얘기죠. 대답 좀 해봐요. 그러면 볼까? 맨 밑에 2번 보자고. 2번의 가능 총소득이 얼마죠? 4,800인가요? 밑에 2번 문제. 가능 총소득이. 얼마? 4,800이죠. 칠판. 그럼 48000,000인데, 공실을 한번 찾아보세요. 공실이 몇 퍼센트? 가능 총소득이. 자, 그럼 어떻게 하시죠? 칠판. 얘를 구합니까? 그냥 빼면 됩니까? 빼면 유효가 나온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4,800을 쳐보세요. 4,800을 치시고, 그 다음에 몇 퍼센트를 빼면 돼요? 마이너스 5%를 누르면 되죠? 나 천천히 갈게. 4,800 쳤어? 네. 마이너스 눌러. 눌렀어? 네. 5하고 퍼센트 눌러. 5하고 퍼센트. 아무나! 나와? 네. 그럼 한 페이지 넘겨봐. 넘기시면은 해설이 있어. 해설에 가능 총소득 4,800 있지? 네. 그러면 그 5%를 구한다? 구할 필요가 없다. 없고 지가 알아서 4,560만 원을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팩트는 뭐냐면, 봐봐. 10%를 빼라며.
그럼 요거 10%를 구할 필요 있어?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 10%를 눌러. 누르면 얘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얘의 5%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죠. 자, 우리 요걸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요걸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요건 그냥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5%를 누릅니까? 누르면 얘가 계산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됐습니다. 그럼 앞에서 다시 올게요. 그럼 여러분들, 요게 2억 1,600이 되는 건 아시겠습니까? 무슨 경비를 빼야 돼요? 영업 경비. 여기 운영 비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게 영업 경비거든요. 영업 경비가 얼마예요? 1,600. 뺐죠? 그냥 밑에 해서 보면서 같이 얘기 좀 해주세요. 순소득이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2억이 나오죠. 근데 이 부채 서비스액이 제가 EBS 할 때 맨날 물어보는 게 따라서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이 부채 서비스액을 얘기를 해요. 그런가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리금 상환액이 무슨 서비스액과 동일해요? 부채 서비스액과 동일하니까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부채 서비스액이 9천인가요? 그럼 요거 빼면 세전용지가 1억 1천이 되죠? 그럼 아까 따보세요. 순대 2감. 순대를 빼줘요? 2감을 빼줘요? 대체 충당은 거의 안 내주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 이자 있어요? 감가상각이 있어요? 그럼 요거 3천인가요? 그러면 1억 7천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1억 7천에다가 30%라면 그냥 1억 7천에 30%를 누르면 되거든요. 그럼 1억 7천 한번 쳐보세요. 1억 7천. 치셨습니까? 곱하기 몇 퍼센트를 누르면 돼요. 30% 누르면 지가 알아서 5,100이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여기다 갖다 대서 얘가 5,100이라는 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새우가 5,900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틀린 걸 한번 찾아보세요. 오지선다에서 틀린 거. 우리가 객관식이니까 여기서 오지선다에서 틀린 거 어떤 게 안 맞아요? 아유, 찾지도 못해. 유효 있어요, 유효? 2억 1,600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본 게 뭐예요? 순영업 소득이 얼마예요? 2억. 그런가요? 세전연금 소득이가요? 1억 1,000이죠. 맞나요? 영업소득세요. 그럼 얘가 틀렸겠네요. 5,000입니까? 5,100입니까? 5,100이고 새우가 5,900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건요, 사실 제껴라. 시간이 오래 걸려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제끼셔야지 이거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가공기 유용순이죠? 무쇠영세 이렇게 외우셨는데 순대 이감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10% 빼면 그냥요 마이너스 10%를 누르면 돼요. 5% 빼면요 마이너스 5% 누르면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그 순소득을 구하는 게 굉장히 가끔 나왔기 때문에 가공기 유용순을 암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 갈게요. 자, 요거 앞쪽으로 다시 오셔서 오늘 갈게요.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다시 우리가 페이지 281페이지 피시고 281 피시고 281 피셨어요? 이것도 아마 예전에 제가 아마 그 프린트로 나눠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다 보면은 그냥 집에 가면 그냥 암기가 돼요. 다음에 가공기 누가 만드셨어요? 부세하니까 영세하시죠? 제가 가공기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이용수. 부세하면 영세가 나와요. 빼주는 건 어떻게 돼요? 경비, 부채, 세금이죠. 그래서 매매, 순미, 세자세. 어머 타임. 매매, 순미, 세자세. 그럼 여기다 딱 덧쳤어. 그래서 매매, 순미. 순소득이 되겠죠. 순매도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영업이 들어간다. 영업이 들어가요. 그래서 영업경비, 순영업소득, 영업소득세라는 게 있죠. 영업이니까. 근데 여기 영업이 들어가 있어요. 매도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매도, 순매도액 이런 게 들어가겠죠. 여기 세금은 무슨 세금이죠? 영업소득세. 제가 없는 거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좀 이게 똥그랑치면 얘기 좀 해주세요. 맞나요? 여기서 무슨 세예요? 또 무슨 세라고 합니까? 양도세라고 하죠. 여기는 무슨 서비스 얘기죠? 부채 서비스예요. 부채 서비스. 그런가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미상한 저당 잔금이죠. 그러니까 얘네랑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굳이 내가 이걸 왜 붙였겠을까요? 그냥니까 비교를 해야 됩니까? 비교를 해서 얘와 얘를 골라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